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저랑 남편은 30대 후반이고 결혼할 땐 둘 다 비슷한 급의 회사에 다녔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연애하다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맞춰 산다는 게 참 힘들더군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시댁보단 친정이 형편이 더 나았어요. 그걸 의식했는지 시댁에서 저한테 잘해줬고 그래서 처음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걸 잘 몰랐어요. 하긴 친정 아버지는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시댁에서는 두말 없이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만 봐도 친정 재력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친정 엄마가 외할아버지 이어받은 사업 규모가 꽤 컸거든요. 물론 시댁도 형편이 나쁘지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 먹고 살 정도는 충분했는데 양가 모두 결혼 자금 보태줘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는 돼서 큰 장애물 없이 결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 시부모님이 결혼 바로 승낙해 주셔서 놀랐어.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요즘에야 그게 큰 흠이 되진 않는다지만 부모님 세대는 또 그게 아니니까 괜히 걱정 많이 했는데 별 이야기 안 하시니 감사하네.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그런 걸 다 따지시겠어. 인사드리자마자 며느리 너무 참하고 좋다 하시던데.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하시니까 완전 마음에 드신 것 같아. 그러면 나야 감사하긴 한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준비할 것도 많더라. 뭐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지. 어른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적당히 도움 받자. 빚 없이 결혼하게 도와주신다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될까? 안 그래도 집이며 혼수며 필요한 거 다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담되긴 해. 죄송하기도 하고. 에이, 그냥 다 받아. 우리 집에서도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빚 없이 결혼하는 게 어디야. 요즘엔 집 한 채 마련하는데도 돈 꽤나 많이 들잖아. 외곽으로 가도 부담인데. 좀 편하게 하자. 아마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남편이랑 제가 서로 좋아하니 조건은 너무 따지지 않고 저희를 봐서 결혼 허락해주고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양가에서 뭐든 다 도와주신다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서 남들 하는 만큼만 맞춰서 결혼하게 되었죠. 집값도 양가 도움받아 공동 명의로 대출 없이 마련했는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무튼 저희는 또래보다 조금 더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애 생기면 애 낳고 안 생기면 억지로 가지지 말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순탄하게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난 폭풍우가 아니라 남편이 배가 뒤집힐 만한 곳으로 제 발로 걸어갔거든요. 남편은 직장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 바람이 불어 그만두고 선배랑 동업한다고 나섰어요. 그게 큰 화근이었죠. 또 사업을 한다고? 그전에도 사업 노래를 부르더니 이번에 또 한다고? 안 그래도 내가 정년 다 채우고 경험 쌓아서 해도 안 늦는다고 했잖아. 나 말고 친구들도 다 말렸다며. 시부모님도 나한테 당신 사업 못하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 갑자기 또 왜 그래? 그래도 진짜 좋은 거 하나 있단 말이야. 좋은 아이템 있을 때 얼른 시작해야지. 너도 나도 뛰어들면 금방 또 접어야 된다니까. 이럴 때 자리를 빨리 잡아두면 순탄하게 갈 거 아니야. 아니, 암만 그래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 믿을 수 있어? 원래 동업은 하는 거 아니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잘 될 수도 있잖아.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거 아니야? 나 사업 잘 되면 당신도 좋을 건데 우리 선배 사업 보는 안목 대단하거든? 선배만 믿고 하면 수익은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시작도 전에 초치지 말고 믿어봐. 그래도 동업이라는 게 참 돈 문제 얽히기 쉬운 건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회사 급하게 때려치우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사업해도 되잖아. 잘 되면 그때 퇴사하면 되고. 회사는 관두지 마. 알았지? 아야, 알았어.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남편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불안해서 계속 걱정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옆에서 암만 아닌 것 같다. 불안하다고 해도 제 말은 귓등으로 들었고 결국에는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더라고요. 나 직장 그만뒀어. 본격적으로 사업 제대로 해보려고. 뭐? 마음대로 그만뒀다고? 아니, 내가 그만큼 직장을 관두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사업이라는 것도 불안하구만. 앞만 봐도 아닌데 왜 자꾸 고집을 부려? 그리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해? 사업이 애들 장난이야? 아이, 진짜. 왜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초를 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성공하면 그땐 뭐라고 하게? 내가 내일도 마음대로 못해. 당신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피해가 안 가다니. 사업 잘 안 되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수입도 없이 사업 준비하는 동안 나 혼자 벌어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책임감도 못 느껴? 거기다 빚내서 사업한다며? 그 빚은 누가 다 갚아? 잘 안 되면 그거 다 나보고 갚으라고? 암만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 중요한 건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업 준비하면서 수입 마련할 것도 다 생각해뒀어. 빚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데 이 정도 자금은 있어야지. 왜 자꾸 그래? 사업 안 돼도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신경 꺼.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준다니까. 걱정 마.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거라며 호언장담했어요. 괜히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은 하던데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둔 채 선배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결국엔 탈이 났죠. 알고 보니 그 선배라는 사람이 돈만 노린 거였고 남편은 기존에 투자한 돈을 다 까먹게 되었어요. 선배가 잠적해서 돈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 선배라는 사람 아직도 전화 안 돼? 갑자기 사무실에 안 나오더니 잠수 탔어. 선배가 투자 유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사업이라고 추진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여태 투자한 돈은 어떻게? 못 찾는 거야? 당신 빚까지 내서 일 시작했잖아.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돈 다 맡긴 건 아니지? 그게 선배가 투자자 유치하고 필요한 일은 다 처리해서 선배가 돈 관리를 했거든. 아직 인력 충원도 안 돼서 선배가 싹 다 쥐고 있었는데. 뭐? 그럼 돈 다 갖고 잠적한 거야?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게 내가 불안하다고 했잖아. 아휴, 일단 신고부터 하자. 요즘에 수사도 빨리 되던데 잡겠지. 일단 잡고 봐야지. 안 그래? 더 늦으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찾게 신고하자. 제 말에 남편은 선배라는 인간을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해외로 튀었는지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또 말렸던 사업을 억지로 하다가 결국엔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실패했고 돈만 한 번에 날리게 되었죠. 그 뒤로 이혼하니만이 말이 나왔어요.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리던 걸 혼자 고집부려 추진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에서도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전부 저한테 헤어지라고 난리였고 친정 엄마는 아예 신혼집에 찾아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서방, 그러게 말리지 않았나? 없던 빚까지 내서 분수에 안 맞게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 안 그래도 나도 사업한다는 말 듣고 그건 아니다 싶어 말리지 않았나? 근데 자네 뭐라고 했나?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실망 안 시킨다고 했지? 결국에는 이렇게 빚만 지고 내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해준 줄 아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당장 돈도 없고 빚만 지고 애 혼자 벌어서 둘이 사는 게 쉬울 것 같나? 빚은 어떻게 갚을 거고 앞으로 계획은 있어?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습니다. 매번 말로만 지금 이혼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니 그리야 알게. 친정 엄마는 정말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혼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냐며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애들 갈라서게 하지는 말자고 매달렸다고 해요. 남편이 싹싹 빌고 시어머니도 계속 잘못했다고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하며 매달리니 친정에서도 일단은 이혼까지는 밀어붙이진 않았어요. 저도 진짜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아도 되나 고민이 됐는데 하지만 정이라는 것도 참 무섭고 남편이 일용직이라도 나가며 알아서 빚 갚는 모습 보여줘서 두고 보기로 했어요. 오늘 일 나간다고? 하루만 하는 거야? 또 건설 현장 나가는 거 아니지? 거기 가서 다치면 어떡해. 아, 오늘은 다른 일이야. 공장에서 일해보기로 했어. 거기서 괜찮으면 쭉 다녀보려고.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하니까 뭐든 해야지. 내가 빚만큼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조심할게. 열심히 갚고 있으니까 믿어줘. 막상 일용직 전전하며 안 하던 일하고 빚 갚는 모습을 보니 안 됐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한테 설설기면서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수그러들었죠. 요즘 김서방 일 열심히 하니? 몸은 괜찮고? 일 매일 나가지.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 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빚 갚는 거 도와준다 하면 자존심 상할 거고 솔직히 생활비 하는데도 빠듯해서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래, 김서방이 알아서 하게 놔둬.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네가 생활비 책임 안 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렸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게 놔둬봐. 그래도 너한테 다 맞추고 우리한테도 계속 미안해 하니까 참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이혼시켰을 텐데. 에휴. 너무 그러지 마요. 아무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알았죠? 시댁에서는 저만 보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며 그저 잘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저자세로 나왔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마워했지만 아무튼 남편 빚 때문에 제가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니 시댁에서는 그저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심각하게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양가에서 도와준 덕분에 빚 없이 결혼해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다행히 아직 애도 없던 상황이라 둘이 어찌 살기엔 괜찮았고요. 그러다 남편이 뭔가 결심을 했는지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래서는 미래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언제까지 비전 없는 일만 하겠어. 이미 재취업도 힘들고 하니 음식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대신 잘 되는 데 가서 직접 배우고 발로 뛰면서 실패 안 하게 노력할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니까 믿어줘. 또 사업을 한다고? 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겠지만 당장 사업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음식점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 괜찮겠어? 지금 빚도 있고. 아, 빚은 꽤 갚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신용 점수도 많이 회복돼서 일 배우면서 빚 갚고 돈 좀 모아서 오픈하면 될 것 같아. 필요하면 대출 조금 낼 수는 있는데 또 빚 많이 내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 장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저번에 되게 화내셔서 나도 말 꺼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작은 가져올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아무래도 내가 대출 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당신이 대출 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잖아. 괜히 무리하면 나중에 힘들까 봐 처가에 좀 부탁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시댁은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 대느라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기댈 데가 친정밖에 없었는데 제 선에서 말하기는 어려우니 남편한테 직접 부탁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또 남편이 사업한다 어쩌고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무서워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친정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자기 계획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장모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제대로 배워서 사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오픈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데이고 또 사업을 한다고? 자신 있는가?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자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가?
그냥 취업한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공무원 준비라도 하던가. 그게 제가 이제 와서 취업하기도 힘들 것 같고 시험 준비도 버거워서요. 아직 빚도 남았는데 또 빚 내긴 어려워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돈만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갚아 나갈 테니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생각은 해보겠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친정에서는 나름대로 가족 회의하면서 도와주니만이 계속 의견이 분분했어요. 처음에는 안 도와주려다가 이번에만 믿어보기로 했고 남편이 가게 오픈할 때 투자 개념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지요. 남편도 맛집으로 소문난 데 가서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남편은 정말 일을 갈고 열심히 일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기대도 됐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남편은 물류 운송이며 홀서빙, 설거지, 재료 관리 등등 여러 부분을 다 배운 다음에 본인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때 친정에서 지분을 절반 가져갔고 남편이 기존에 사업한다고 난리치면서 빚낸 걸 다 상환하면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와줬어요. 나 사실 처가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실 줄 몰랐어. 솔직히 투자금 다 받아가고 수익금 가져간데도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잘할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본사에 떼이는 게 없으니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처가에도 잘해드릴 수 있어. 그래, 뭐든 잘하겠지. 잘 돼야 하고. 이번엔 진짜 잘해보자.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저도 이번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옆에서 뭐든 도와줬어요. 남편은 가게 운영에 몰두했고 열심히 한 덕분에 빚 얼른 갚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도 저를 봐서 마케팅이며 필요한 걸 알게 모르게 지원해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이니 음식점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며 시댁이며 친정에 고마워하고 저한테도 늘 고마워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가기만 하면 쉬라고 하기 바빴고 남편이 음식점 하니 남편 보고 부엌일을 거들라 했지요. 어머님, 자꾸 저한테 쉬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저도 뭘 거들어야죠. 어머님 움직이시는데 제가 앉아있으면 불편해서 안 돼요. 아니다. 아범이랑 하면 돼. 네가 뭐하러 자꾸 힘들게 움직여.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냥 앉아서 쉬어. 시댁 왔다고 불편해하면 내가 더 불편하다. 알았지? 저도 눈치껏 도와줬지만 남편이 주가 돼서 시댁 제사며 필요한 거 챙겼고 친정에 가도 남편이 우리 가족한테 정말 잘했어요.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장모님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거 영양제라 홍삼인데 챙겨 드세요. 이건 LA 갈비예요. 처가 식구들 다 같이 드시라고 넉넉하게 사왔어요. 아니, 자네는 사업하면서 빠듯할 텐데 뭐하러 자꾸 이런 걸 사들고 와. 빈손으로 와도 돼. 처가 식구들한테는 늘 고맙죠. 고마운 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갚을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챙겨드리려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다 사드릴게요. 남편이 사업도 순조롭게 잘 되고 친정에도 잘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남편을 인정했어요. 다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며 칭찬 일색이었죠. 그렇게 이젠 좀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점점 남편 가게가 잘 되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친정에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게 일이 바쁘다며 친정에 잘 안 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전화나 용돈 같은 건 일절 다 끊어버렸고 맨날 늦게 들어왔다 일찍 나가버려 대화도 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주는 것처럼 용돈 챙겨드리고 선물 보내면서 덜 섭섭하게 중간에서 조율을 했어요. 엄마, 요즘 김서방이 많이 바쁜가 봐. 자주 못 가도 너무 서운해하진 마요. 나한테 택배 보내달라고 부탁하던데 잘 받았죠? 택배 받았어. 솔직히 서운하긴 하지. 그래도 김서방이 그 전에 잘해준 것도 있고 맨날 바쁘게 돌아다닌 거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 김서방이 나한테 매달 수익금을 분배해 주잖아. 그래서 내가 가게 잘 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매출이 올라가니 바쁠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얼굴 좀 비추라고 해. 그러니까 장사하니 주말에도 나가야 해서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더라고. 안 그래도 찾아뵙고 와야 하는데 맨날 이렇게 바쁘다면서 쩔쩔매니까 참 안 됐지 뭐. 그래,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해. 오면 맛있는 거나 해줘야지. 친정에서 신경 써주는 거랑은 다르게 남편은 친정에 아예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명절에도 가게 오픈해야 한다며 친정에 안 가더라고요. 나 가게 오픈해야 하는 거 알지? 당신 혼자 다녀와. 우리 집에는 안 가도 돼. 나 혼자 친정 가라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빼서 얼굴 보고 올 수 있잖아. 우리 식구들이 다 김서방 어디 갔냐고 찾던데. 나 바쁘다니까. 내가 처가 안 가는 대신 당신도 우리 집 안 가도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인사도 안 가는 게 말이 돼? 당신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본 도리는 해야지. 아 몰라. 알아서 해. 가던가 말던가. 아무튼 난 못 가. 그래 알고? 처가에도 대충 얘기해. 바쁘다고 하면 알아듣겠지. 아니 무슨 말버릇이 그래?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변하냐? 도움받을 땐 가서 무릎 꿇고 빌더니. 아 그래서 내가 수익금 나눠주잖아. 그거면 되지 뭘 그래. 집에 돈 좀 많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그게 네 돈이야? 이젠 내가 돈도 더 잘 버는데 어디서 자꾸 큰 소리를 쳐. 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더 따져봤자 말도 안 통하니 그냥 어떻게 하든 말든 내버려뒀죠. 저는 거리상 친정부터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갔어요. 이번에도 또 혼자 가니 친정 식구들이 서운해하다가 화도 내더라고요. 명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얼른 나섰고 시댁에 갔어요. 제가 예정보다 일찍 시댁에 가니 남편이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따졌죠. 당신 친정에는 못 간다고 하지 않았어? 시댁도 갈 시간 없다면서. 근데 왜 여기 있어? 가게 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시댁에 올 여유가 있으면 적어도 친정에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해. 그렇게 도와줬는데 전화도 안 해준 게 말이 돼? 그렇게 도움받았으면서? 내가 도움 받은 만큼 잘 해줬고 지금도 수익금 떼주잖아. 그거면 되지. 왜 자꾸 그래. 아 진짜 짜증난다. 시어머니도 합세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니 듣자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잡아? 돈 잘 버는 남편 바가지를 왜 긁어? 우리 애가 이제 너보다 수입도 많고 능력도 좋은데 네가 남편 내조를 잘해야지. 싸가지 없게 남자 위에 기어오르려고 해.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지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범이 처음에 사업 망했을 때 다들 눈 감아준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번에도 친정에서 사업하는 거 도와준 거 기억 안 나시냐고요. 암만 바빠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야, 네가 며느리 도리 안 하는 것부터 고쳐. 어디 시댁부터 안 하고 친정부터 가. 너네 집에서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매번 친정부터 갔다 시댁에는 대충 기어오고 시댁부터 오는 게 맞지. 아니 거리상 친정부터 가는 게 맞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면서요. 너 내가 그렇게 하란다고 진짜 그렇게 해? 어휴 속 터져. 이렇게 어리숙한 거랑 뭘 한다고. 됐다. 넌 그냥 가라. 너 없어도 차례 지내고 갈 수 있다. 언제 뭐 거들기라도 했어?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혼자 가만히 있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계속 되도 않는 말로 난리였죠.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겠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집에 갔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정말 폭풍우가 얼마나 몰아치던지. 이래서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야, 이혼하자. 너 엄마한테 하는 꼬라지 보니 더 데리고 살 필요도 없겠다. 이제 내가 능력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저가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거든. 너한테도 정이 뜬 지 오래니까 빨리 이혼하자. 이혼하면 집도 나눠 가져야 하니까 도장 찍기 전까지 네가 거기서 살던가.
난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출퇴근하고 지낼 테니까 빨리 정리하자. 뭐? 미쳤어? 아니, 네가 나한테 도움받은 게 얼만데 어딜 이혼을 들먹여. 장난해?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해? 그 전부터 쭉 생각해온 거야. 앞으로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이혼하자. 너네 집안이 우리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아냐? 이젠 우리 집이 더 잘 사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이혼하자. 너도 마음 뜬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을 거 아니야.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할 말이 없어서 이혼까지 들먹이냐? 난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의 이혼 선언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허무했죠. 남편은 정말 그 뒤로 짐을 대충 싸서 나가버렸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버티니 시어머니까지 저를 들들 볶았어요. 여태 애비 없는 집안이라도 돈 좀 있다고 꾹 참았는데 이제는 양친 다 살아 계신 멀쩡한 집안 사람하고 결혼시키려 한다. 돈 있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청도가 있지. 너네 집안하고 더 엮이기 싫으니 얼른 도장 찍어라. 어머님, 도대체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도움받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세요? 우리의 말대로 그 정도로 갚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아우, 빨리 도장 찍으라니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왔고 저도 말이 안 통하는 데다가 황당해서 진짜 이혼해줘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못 참고 급기야 친정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평소라면 우리 엄마 쳐다도 못 보는 양반이 자기 아들 돈 좀 번다고 우리 엄마를 찾아간 거였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이혼 소장을 들고 갔다고 해요. 사부인, 우리 아들이 이제 당신 딸보다 훨씬 능력 좋으니까 이혼시키죠. 우리 아들 능력에 맞는 잘 살고 양친 살아계시고 얼굴이며 몸매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새 여자 찾아서 새 장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혼하게 얘기 좀 해줘요. 안 그러면 바로 소장 접수할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이혼이라뇨? 며느리가 얘기도 안 했나 보네. 이거 진짜 소송 걸려고 써온 건데 이혼 안 시키면 바로 법원에 갖다 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되지도 않는 논리로 으름장이었고 친정엄마도 황당했다고 해요. 진짜 소장 작성해서 갖다던데 어이가 없었죠. 예, 그쪽에서는 소송할 입장도 안 되면서 저러더라. 웃기지도 않아. 미친 인간들이네. 엄마, 나 이혼 안 해줄 거야. 5기로라도 이혼 안 해줄 거야. 저런 집안하고 뭐하러 더 보고 살아. 괜찮아. 걱정 말고 도장 찍어. 너 이혼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그쪽도 아주 죽어날 거다. 대신 합의만 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조정으로 이혼하자고 해. 알았지? 이젠 네가 더 잘 사니까 위자료 제대로 내놓고 재산도 철저하게 나누자고 해봐. 자존심에 그렇게 할 거다. 이혼하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해준 건 기억도 못하고 저러는 게 참. 마음 떠난 인간 뭐 알아붙잡아.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벌써 여자 만나고 있을걸. 이제라도 인간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 애 없을 때 얼른 이혼해. 저는 황당해서 이혼은 안 해주려고 했는데 강인한 엄마 모습을 보고 그냥 믿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이혼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전남편 가게 지분 절반 있는 거 싹 빼간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그놈이 지분 다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냐고. 수익금 나누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하다는 거야. 앞으로 용돈 더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지. 갈수록 그놈이 변하는 모습에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는데 아주 못된 놈이더라고. 아휴,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괜히 도와줘서 내... 아니야. 그때 안 도와줬으면 너랑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빨리 이렇게 된 게 나아. 이렇게 되니 또 인간성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 솔직히 괘씸하긴 하지. 이혼하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바로 투자 철회한 거니까 뭐. 투자금 냈던 거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바로 준다더라. 저도 몰랐는데 계약서에도 자세히 보니 친정엄마가 지분 빼면 투자금 전액 즉시 환수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전 남편은 내가 그 돈도 없을까 봐 하며 웃으며
투자금 바로 입금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돈을 벌어뒀으니 강하게 나올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인연이 끝나나 했는데 전 남편이 얼마 못 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 인간 진짜 상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랑 이혼까지 해놓고 이제와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는 건지. 내가 뭘 도와줘? 이혼한 마당에 우리 연 끝났는데 왜 갑자기 그래? 아니, 갑자기 매출이 팍팍 줄어드니까 나한테 하더라고. 장모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이 클 줄은 몰랐지. 뭐? 어따 대고 장모님이래? 이혼한 마당에 무슨 장모님이야? 집안끼리 연 끊긴 거 몰라? 그렇게 돈 잘 번다고 네가 더 잘 산다고 나가더니 꼴 좋네. 돈 받다가 안 받으니까 그제서야 그게 크다는 걸 알았어? 듣자 하니 전 남편도 막상 우리 엄마가 마케팅이며 지원 싹 끊으니까 그 영향이 크다는 걸 뒤늦게 알았나 보더라고요. 친정에서 알게 모르게 챙겨주던 게 사라지니까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데 사실 당연한 거죠. 마케팅만 제대로 안 해도 신규 고객이 팍팍 줄어들 텐데 자기가 돈 좀 버는 게 다 지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뒤에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파서 병원비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데 자꾸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문제더라. 그러게 우리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 돈 좀 번다고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꼴 좋네. 혼자 알아서 한다며. 알아서 해봐. 내가 뭘 도와줘.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주라. 거기다 지금 직원들이 한 번에 다 그만둔다고 2주 안에 나간다고 하는데 당장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다 무조건 나간다며 잡히지도 않고 너무 힘들거든. 제발 도와줘.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한테 뭘 바래. 너 왜 이래? 상식적으로 이혼한 전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씨알이 먹힐 것 같냐? 그래도 우리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왔는데 제발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장모님한테 말씀 좀 잘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뭘 우리 엄마한테 뭔 말을 해. 난 못해. 네가 가서 해. 그리고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는 하루 만에 그만둬도 뭘 어떻게 못하잖아. 네가 사장이니 네가 알아서 사람 구해야지 뭘 나한테 와서 하소연해. 매출이건 직원이건 알아서 잘 해봐. 저는 그렇게 매몰차게 전 남편을 쫓아냈고 전 남편은 어깨가 축 처져서 터덜터덜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 가게에서 오래 일한 직원 대부분이 친정 엄마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사업하실 때 엄마가 보고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건지 전 남편이 일 잘하는지 서비스 괜찮은지 살펴보려고 아는 사람들이 다 일하게 만들어둔 거였죠. 저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한 줄 몰랐어요. 와, 난 엄마가 그렇게 준비를 해뒀을 줄은 몰랐네. 아주 작정하고 스파이까지 심어뒀구만. 그놈이 믿을 만한 종자여야지. 사업하다 한 번 말아먹은 인간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 영 아니다 싶으면 투자금 회수하려고 했는데 잘나길래 놔뒀어. 직원 복지도 괜찮아서 믿었는데 돈 좀 번다고 저렇게 나오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일하던 직원들을 아는 분 가게로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알선한 거야. 아마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이 대거 빠져나가 골치 아플 거다. 잘 됐지 뭐.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혼하라고 했구나 싶었고 차라리 빨리 헤어져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매달리는 걸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까? 전 남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들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상간녀가 어딜 뻔뻔하게 찾아오는 건지 이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위자료라도 받아낼 건데 이혼 다 하고 시간 지나 찾아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한참 전부터 저 몰래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자가 있으니까 바로 새 장가 들 수 있어서 이혼하자고 난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날 왜 찾아온 건데요? 이혼한 마당에 그 인간하고 잘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날 찾아왔어요? 저도 처음엔 그 사람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도 저를 진짜 며느리라며 네가 내 며느리라고 인정해줬거든요.
내도 잘하고 참하다고 지금 있는 애랑 빨리 이혼시키고 가게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니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연매출 30억 나오는 매장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며. 우리 아들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라고 하니 저도 떠밀리듯 계속 만나게 된 거죠. 이게 피해자인 척하는 꼴이 어이없고 역겨웠지만 일단은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빨리 식 올리지. 저도 빨리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자마자 그 사람 가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서 결혼도 자꾸 미루더라고요. 사실 이혼 직전에는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는데 그쪽에서 나몰라라 하면서 알아서 낳아 키우던가 하는 식으로 낳은 거예요. 완전히 배째라. 난 모른다는 식이었죠. 아니, 아이를 가졌다고요? 근데 왜 쫓겨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어머님이 저를 매몰차게 쫓아내더라고요. 지금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데 뭘 자꾸 결혼 타령이냐고. 애까지 닳고 오면 힘들어 안 된다며 가게 안정되면 결혼하자던데 점점 사람을 홀대하니까 아니다 싶어서 몰래 알아듣던 그쪽 번호를 연락하고 찾아온 거예요. 암만 그래도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이게 무슨 낯짝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죠. 저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뭐라도 해야겠어서요. 그쪽한테 얘기하면 같이 그 사람 물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집안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같이 복수하는 게 어때요?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저는 일단은 그 여자 말을 들어주는 척 했어요. 들어보고 쓸만한 이야기다 싶으면 저도 복수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도 웃긴 게 멍충이같이 술술 불더라고요. 저 같으면 혼자 알고 있다가 알아서 했을 텐데 그 여자는 그런 것 하나 혼자서 못하는 건지 굳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음식점들 보면 가게 앞에 재료 배달해놓고 그냥 가잖아요. 전 시어머니가 그걸 훔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음식점에서 쓰려고 절도죄까지 저지른 거죠. 전 시어머니가 일꾼인 척 위장하고 주변 음식점들 돌면서 재료를 훔쳐다가 가게에 날랐다던데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상간녀가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럼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 함부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증거는 있어요. 제가 증거 다 찾아뒀죠. 그건 참 다행이네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태까지 안 걸린 걸 보면 웬만해서는 눈에 안 띄었을 텐데. 예전에 제가 가게에 생각보다 일찍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평소에는 멀끔하게 다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입고 다닌 거예요. 비닐에 뭘 담아서 들고 왔다 갔다 하던데 앞만 봐도 일이 많아 보여서 도와드릴까 싶어 말 거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와줄까 물어봐도 신경 쓰지 말라며 홀에나 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할수록 암만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슬쩍 뒤를 캐니까 주변 가게를 짝 돌면서 식재료를 훔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가게 앞에서 직원인 척하며 비닐에 재료 몇 개 담아서 가게 뒤편으로 돌아서 또 다른 가게로 다니더라고요. 뒤쪽으로 가니 주방 뒤편에서 다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문적으로 가게 털이하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결혼할 사이면 굳이 사진을 찍어서 남길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정식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꾸 결혼도 미루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식구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어머님 따라다니며 사진 찍었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잘 됐다 싶어 그 증거를 달라고 했고 그 상간녀보다 먼저 선수 쳐서 움직였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 내연녀랑 손잡고 복수를 같이 하겠나요? 전 남편이랑 바람 피우던 여자랑 뭘 의논하고 뭘 같이 하겠어요? 상간녀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앞에서 모자란 게 있다고 당당하게 나타나는 건지 참 버릇 없어도 정도가 있죠.
아직 새파랗게 어리던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망친 건 안 됐다만 저도 잘한 거 없으니 그 정도는 당해봐야죠. 증거를 가지고 전 남편 주변 식당 사장님들한테 싹 다 뿌리면서 여태 물건 개수 안 맞지 않았냐고 물건 털어가는 미친 여자 있으니 절도범 잡으라고 했죠. 그때 주변 상권이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들이 안 그래도 물건이 자꾸 비더라.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거라 야채 가게에 괜히 뭐라고 하고 말았다. 알바생 없는 시간이라 누굴 추궁하지도 못했었다 하면서 어이가 없어 했어요. 되게 소소하게 없어지니까 CCTV 돌려볼 생각도 못했다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짓을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죠. 그리고 바로 전 시어머니를 단체로 신고하겠다며 다들 움직였고 결국 전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꽤 세게 받았다고 해요. 콱 그냥 깜빵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범이라 그 정도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 치니까 상간녀가 또 찾아와서 따지다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였는데 혼자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혼하려고 쓸 거였는데 같이 하자니까 왜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쪽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발로 툭 쳤어요. 아이코 실수. 난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 줄 모르고 쓰레기인 줄 알고 쳤네. 그나저나 여기 왜 이렇게 큰 쓰레기가 있는 거야? 갖다 치우라고 해야겠다. 그대로 상간녀를 개무시하고 그 자리를 떴죠. 그러게 어딜 함부로 나서길 나서는 건지 정신머리가 없어도 저렇게 없나 싶어 고개가 절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뒤에 평화로워졌어요. 전 남편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지인 통해서 들었는데 너튜브에 안 좋게 올라가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 남편이 하던 가게 있잖아. 누가 초심 잃은 음식점이라고 너튜브에 올렸대. 나도 몰랐는데 누가 보여줘서 알았지 뭐야. 그 가게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서비스 수준이며 음식 맛이며 완전 별로라면서 올라왔다더라고. 안 그래도 맛이 변해서 나도 안 갔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오니 더 사람들이 안 가지. 그런 거 잘못 올리면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그 너튜브 괜찮대? 아, 상호를 정확하게 유추하지는 못하게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신고할래도 할 수가 있나? 근데 누가 그 가게라는 걸 알고 소문에 소문이 났다고 해. 그러니 나도 알게 됐지. 나도 원래 소문에 둔감한 편이잖아. 근데 내가 알 정도면 말 다 했지? 아무튼 그렇게 너한테 호위대하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한때는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잘 됐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혼하자 난리치더니만. 아무튼 자업자득이지 뭐. 사실 그 영상 아니었어도 이미 일하던 사람들 다 나가버렸고 엄마가 도와주던 거 사라져서 새 고객도 안 찾아왔거든요. 맛도 서비스도 다 퀄리티가 떨어지니 당연히 가던 사람도 안 가게 돼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게다가 전 시어머니가 물건 훔치고 다니던 것도 다 퍼져서 그 두 모자는 동네에서 고개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가게 운영도 힘들어졌으니 문 닫아야 했죠. 가게 쫄딱 망하고 빚만 져서 산다던데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더니 저렇게 됐나 싶어 고소했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저렇게 한 방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으니 편하게 지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만큼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청자님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 일을 당하면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사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중학교 보내놓고 나니 이게 뭐지? 싶은 일이 저한테도 생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서 일에서 사람들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나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어쨌든 지금부터 저한테 있었던 일을 사연 라디오를 통해 털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어느 연인들과 같이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로 오랜 연애를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온 정말 친구 같은 동반자로 지금껏 살아왔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 회사를 다니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니 회사마저도 본인이 내팽개치고 나왔으니 그마저 잘한다고 할 순 없겠네요. 오죽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랑 왜 사냐며 저한테 온갖 귓속말을 넣었을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전 이런 남편이란 사람의 가능성을 받기에 같이 산다고 웃으며 대답해주곤 했죠. 우리 이제 첫째도 생겼는데 내가 더 많이 벌어와야지.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월급쟁이만 하다 보면 언제 우리 자리 잡고 살겠어? 애들도 좋은 교육 시키려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수밖에 없겠다. 남편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으로 일을 쉴 때 본인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며 다니던 회사도 나온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뱃속에 아이도 있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당장 그만두겠다 말하는 남편을 뜯어 말릴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정말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던 게 보여 저는 남편 마음대로 하라 말해주었죠. 하지만 남편의 지인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친 사람이라 욕했어요. 당연하겠죠. 누가 봐도 그런 시기가 아닌데 잘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가서 마누라까지 고생길을 걷게 만드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 자식 풍족하게 먹여 살려보겠다 노력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들을 평생의 동반자라는 아내마저 믿어주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에게는 금전운이라곤 따르지 않았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말이죠. 남편이 하던 일이 잘 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엎어진다거나 좋은 거래가 들어왔다 싶으면 코시국 같은 상황이 예상치도 못하게 터진다던가. 그래도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전 대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은 잘 해보려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제 눈에는 그저 남편의 상황이 아예 결과물이 없진 않은데 외부 상황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상태였던 것 같네요. 게다가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친정을 갈 때마다 부모님 붙잡고 하소연을 했었더랍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길을 쏙 빼놓는 일이 이렇게 연속으로 생길 수 있어. 정말 속상해. 그래도 나랑 뱃속에 애기 좋은 것만 해주겠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친정아빠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특히 엄마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높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천상 노력하는 사람이 못 이루는 일이라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진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유, 그러게 최서방은 항상 그렇게 뭐가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든다니.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더라. 이번에 왜 중국하고 거래한다는 그것도 외교 상황인지 뭔지 때문에 고꾸라졌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자식하고 관련 있는 사업하겠다고 야심차게 완구리 쪽으로 돌아섰던 건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은 중국하고 길 터는 것도 일이래 일.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저기 옆 동네 사시는 성경이 이모 알지? 그 사람 조카가 최서방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 하길래 내가 물어봤거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하다던데 왜 항상 최서방한테는 최악의 사태만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도 일단은 믿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제가 이 말까지 꺼내니 조용히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무슨 굿이 필요해? 사업이란 게 뭐 벌려놓기만 한다고 다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일단은 그냥 사위가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어. 솔직히 난 그놈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너랑 손주 지키겠다는 것 보면 일단은 괜찮아 보이니 말이야. 솔직히 제 친정은 시댁보다는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를 굶거나 제가 크면서 모자람 하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시던 부모님이었죠.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 재산으로 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에겐 제 고집으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자 말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의할 때는 서로의 의견 조율이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남편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안정적이게 잘 살 수 있지 않냐 했지만 어쨌든 서로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지금처럼은 지내고 있었으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 친가가 어느 정도로 산다, 시댁이 어느 정도로 사냐 서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전부 부모님들 재산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별나단 생각도 할 정도였어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 재산인 것도 아니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은 아직 짱짱한 나이셨으니 말이에요. 부모님들 재산은 모두 노후에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저였죠. 아무튼 제 친정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대학 교수직을 맡고 계신 아빠와 작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시는 엄마가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못 먹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유복한 가정이었으니 전 행운하였던 건 분명했죠. 그런 부모님이 노후로 들고 있던 것 중에는 수도권에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상가 하나와 지방에 있는 땅이 전부였어요.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대단한 것이 있다 말하기는 어려웠죠. 그중에 지방에 있는 땅에는 노후 가서 살 거라고 열심히 건물을 올리고 있었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남편과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살아도 서로 평생을 다른 길을 살아왔는데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도 부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오픈을 하며 사는 것이 맞다는 거 말이죠. 그렇지만 제 사정이 되어 보신다면 청자님들도 저처럼 행동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 시모라는 사람이 워낙 돈에는 인색한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돈만 얽혔다 하면 큰 소리가 나기 일쑤였거든요. 결혼하기 직전만 해도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양가 부모님들이 잔칫집을 많이 다니면서 은근히 결혼식을 크게 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안 나와서 이제야 자리 잡고 일하는 30대 초반 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크게 일을 벌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부 빚밖에 안 남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도움을 받을까 싶은 생각을 잠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비용 내가 집에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 한 푼도 못 보태주신다고 하시네. 정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서로 잘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의 말에 대충 상상은 갔습니다. 시모가 분명히 결혼식장 좋은 곳 왜 잡냐, 또 식대는 뭐 그리 높게 잡냐 하면서 남편을 들들 볶았을 장면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부부 결혼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것 역시도 제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저희 식장에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던 사람은 시모였죠. 그러니 시댁에 정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분가해서 지금 신혼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한참 남편이 사업 초기에 돈을 끌어다 쓰고 있을 때 저는 땡전 한 푼도 남편에게 도움받는 것 없이 혼자서 애를 케어하며 회사도 다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모든 생활비는 제 주머니 속에서 나왔고 그래도 아이에겐 좋은 것 입히고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아이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던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불쑥불쑥 찾아온 시모는 저한테 항상 쓴소리만 하기 일쑤였어요. 예,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너 아무리 애한테 좋은 것만 써야 한다고 하지만 네 남편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이라곤 저렇게 라면 먹고 있는데 애는 이런 유기농 과자를 먹이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얼마야? 졸지에 저를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돈도 펑펑 쓰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아이 갓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자식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애가 그래도 얌전한 축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한들 새벽마다 울어서 잠 깨우는 건 기본에 사업한다는 남편은 자기 일에 바빠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안 살림에 생계 유지, 독박 육아까지. 저는 정말 몸이 2개가 있어도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평일을 보내고 정말 주말만큼은 죽어라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짜증과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죠. 그러니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본인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있는 거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손자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싶으세요? 애 주는 걸 어떻게 아무거나 사줘요. 하나 사주는 거라도 제대로 된 거 사 먹이고 입혀야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줬니? 네가 지금 애한테 해도 도가 지나치니 그런 거 아니냐? 네 수준에 이런 브랜드 옷들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아무리 유기농 해도 그렇지. 남편이 저리 라면 먹고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반찬이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 꺼내주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너랑 애 먹여 살려보겠다. 열심히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애를. 시모가 말한 옷들은 말이죠. 전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 걱정이 태산 같으셨거든요. 손주 귀한 거 아는 사람이 시댁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야기해도 시모는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얼마나 사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아무리 집이 살만하다 해도 사람은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 아끼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다면 과지출을 해서라도 살 건 사고 할 건 해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니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시모는 너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별로 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지만 이런 브랜드 척척 사입히기 힘든 것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 엄마가 하는 그 페인트 가게가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니? 앞으로는 내가 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좀 봐야겠다. 내일부터 가계부 써서 나한테 보여줘. 알겠어? 저한테 가계부를 써서 보여달라는 말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번 돈들로 제가 알뜰살뜰 아껴가면서 사용하는데 그걸 왜 시모라는 이유로 모두 오픈하길 원하는지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왜 잘 살고 있는 자기 아들네외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당장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하며 입을 대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남편도 시모의 이런 태도를 그냥 웃고 넘기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양반이라 자기도 특별히 별다른 수가 없대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아이는 낳았지 서로 잘 살겠다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마찰은 그냥 감당할 수밖에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도 그런 시모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인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 말아먹기 시작한 뒤로부턴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내 부모님이지만 저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싶더라니까. 나도 뭐 내가 못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밖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뭐라고 하셔? 갑자기 들어와서 대뜸 화만 내면 무슨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글쎄 당신도 어이없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부모라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 자존심을 확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제발 얌전히 집에 처박혀 살라고 하더라. 밖에서 그만 사고치고 다니래.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맨날 그놈의 형이랑 계속 비교질만 하니 사람이 화가 안 나고 배겨? 남편의 잦은 실패로 시모 역시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였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엄청 잘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모 눈에는 이런 자기 형과 비교하면서 남편을 엄청 괴롭혔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였죠. 이런 좋지 않은 상황만 계속되는 것 같아 한번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한동안 우울하게 다니는 남편을 보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나 했죠. 엄마, 솔직히 엄마 사위 말이야.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가게 하나 같이 차려보려고 하거든. 혹시 엄마 그 상가 있는 거 내가 들어가서 가게 좀 해도 될까? 내가 월세는 꼬박꼬박 넣어드릴게. 왜? 최서방이 이번에도 그 무슨 사업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말아먹었대? 정말 하늘이 최서방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난리라니. 그리고 무슨 월세까지 내려고 그래. 됐어. 그냥 그 건물은 너한테 준 셈 치고 당분간은 잊고 있을 테니까 관리비나 제때 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려고? 카페? 아니면 식당 같은 거? 그 사람 친구 중에 소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납품받아서 고깃집이나 하나 해보려고. 그 친구라는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그이한테 반씩 투자도 하자 그랬대. 2인 창업이니 그래도 이전보다 돈도 덜 날리고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해보자고 했어. 가게는 따로 구해본다고 하고. 그래. 그리고 엄마 말 기억하지? 아무리 결혼하고 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 공유하고 그러지는 말고 솔직히 돈이라는 게 그래. 없으면 무시당하고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잘 알지. 부동산 얘기도 자세하게는 안 하려고. 엄마도 잘 알잖아, 시어머니 성격. 부모님이 저희 결혼에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시모의 약간 허세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비싼 명품 아깝다며 아끼는 부모님과 다르게 시모는 약간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사서 온몸을 칭칭 두르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좋은 조건의 가게 하나 생겼다며 엄마의 상가 건물로 데려가 함께 살펴보았고 남편도 마음에 드는지 오랜만에 아주 기쁜 얼굴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인테리어 구상을 막 입으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도 오랜만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는 다른 가게 아니었나? 제법 장사가 좀 됐던 곳으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원래 있던 분은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신다고 하더라고. 마침 시기도 좋았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지인이었다 하더라. 그래서 아빠 통해서 잘 이야기해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었지. 역시 장인어른이야. 이래서 대학 교수는 아무나 한다는 소리 못 한다니까. 다음에 찾아갈 때 홍삼 괜찮은 거라도 하나 해드려야겠어. 급하게 둘러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순순히 믿어주더군요. 예의상 물어봤던 질문이겠지만 그래도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전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남편이 새로 차린 고깃집은 처음부터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정육점에서 막 떼오는 그런 고기도 아니고 직접 공수해서 오는 그런 고기였으니 고기 좋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남편도 그렇고 같이 투자했던 친구도 고기 품질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남편의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는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고깃집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아이까지 보살펴야 했기에 매일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받는 돈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번다는 일에 보람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편 옆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장사를 했죠. 내가 어떤 가게 가서 보니까 이런 반찬도 같이 내오던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따라해서 기왕 찾아오는 사람들 단골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건 어때? 입소문 잘 탔으니 아마 단골 만드는 건 꽤 쉬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오는 손님들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린 변하지 않고 똑같이 계속 서비스만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면 되는 거지. 당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 이때까지 말아먹은 사업들 기억 안 나? 당신 분명 그때도 다 할 수 있다면서 자만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일 엎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제 반응에도 남편은 시무룩했습니다. 뭔가 불만 가득한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 맞이하는 성공이라 그런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했는데 제 촉은 그게 아니라고 소리쳤으니 왜 그럴까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남편의 고깃집이 대박을 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가게 오픈 전에 저를 부르더군요. 너 요즘 우리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낸다며? 게다가 네가 카운터를 본다며? 왜 주인도 아닌 네가 카운터를 봐?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카운터를 보고 네가 주방 들어가서 주방 일을 거들든가 해야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카운터에 있는 걸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 뭔가 수상해 보였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단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카운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빙이랑 주방 다 같이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애가 자주 자리를 비운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고요. 우리 애가 사업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 뛰어다니는 게 지금 거슬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 지금까지 내 자식이 돈 못 벌다가 이제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찰싹 붙어서 팔자 한번 펴보겠다 그런 거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빈대예요? 그 사람 옆에 찰싹 붙어서 팔자를 펴긴 어떻게 핀다 그래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지내왔다 이렇게 대박까지 난 건데 팔자 핀 사람은 어머님 아들 아닌가요? 대뜸 찾아온 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마치 빈대 취급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만든 것도 누구 덕분인지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제 입에서 시모가 원하는 자기 말만 잘 듣는 착한 며느리 같은 말이 나갈 리가 없었죠.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나 이렇게 네 년이 팔자 피는 꼴 못 보겠으니 당장 우리 애랑 이혼해라. 그리고 어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고 네가 대학 교수라도 된 것 같으니 어디 부모 잘 본 덕을 우리 앞에서 뽐내려고 그래? 지금 뭐라고요?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어머님 아들이 제 위자료 줄 돈은 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임금 전부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혼해란 말 꺼내시죠. 어디 사람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시나. 우리 애가 너한테 왜 위자료를 줘야 해? 우리 장남이 변호사인 거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거는 거지. 반대로 네가 위자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넌 어쩔 거냐? 과연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 되짚어 봐도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당신 아들이라는 인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시모는 제 말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식탁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지금까지 참아온 게 다 억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혼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잘난 장남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기막힌 말을 하는 시모의 행동을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엄마한테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엄마가 그래. 그리고 요즘 나랑 엄마 사이 좋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그냥 당신이 딱 굽히고 들어가. 그럼 엄마도 지금처럼 나한테 빌부터 살려 한다. 그런 말 안 할 것 아니야. 뭐? 당신 지금 그게 당신 어머니란 사람한테 이혼 소리 듣고 온 마누라한테 할 말이야?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뭐로 보여? 지금 성공이 다 당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 당신은 뭐 부동산 그거 가게 하나 알아본 거 말고는 아는 게 뭐가 있어. 나처럼 사업도 다양하게 뭐 경험도 많은 사람이 가게 하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지. 내가 볼 땐 지금 성공이 모두 당신 능력 덕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친구라는 사람이 당장이라도 발 빼겠다 하면 당신은 지금 가게 어떻게 운영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리고 다른 가게들 다니면서 지금 내 가게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냐고. 당신 지금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 당신이란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다가 심심하니까 가게 나와서 카운터나 보는 주제.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이 도대체 애 키우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집에 생활비를 한번 가져다 주기를 했나? 그렇다고 애를 제대로 보기라도 했나?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다들 내가 보살이라고 할걸? 이딴 무능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그래도 잡고 살아준 걸. 이런 놈을 남편이라 두고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 엄마한테 부탁까지 했던 제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았지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날 이후로는 남편의 고깃집을 당분간 나가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애만 보고 있었죠. 분명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내 새끼를 보고 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밤을 꿀딱 새는 날이 많아졌고 거기에 남편이라는 놈은 그날 이후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생긴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 가게 때문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엔 가게가 늦게 끝나 들어오면 자기가 일한 티를 팍팍 내면서 고생했다며 온갖 생색을 내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늦은 시간 조용히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제 옆에 조용히 들어와 잠만 자다 나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자는 척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잔뜩 취해서 방에 들어와서는 전화를 하더군요. 아이 그렇다니까. 이번에 본 여자는 카페 프랜차이즈 거기 어디야? 그거 큰데 그걸 3개나 운영하고 있다더라니까. 우리 마누라는 이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고깃집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만났는데 어찌나 비교되던지 난 이렇게 성공할 동안 걔는 뭐 했나 싶더라고. 이러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돈 좀 벌었다고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단번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는 걸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제 마음을 알긴 하는지 술이 잔뜩 들어간 남편의 입은 쉬지를 않더군요. 진짜 요즘은 마누라라는 사람 여자로도 안 보인다니까. 네 말 들을 걸 그랬어. 괜히 결혼할 때 혼인신고해서 이제는 진짜 이혼하려면 어느 한쪽이 제대로 무너질 때까지 헤어지지도 못할 거 아니야. 내 얼굴에 이 재력이면 여자 하나만 끼고 살기 아까워 죽겠는데. 당당하게 바람을 피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남편. 손발이 하얗게 질린 채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어차피 술이 잔뜩 들어간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에 저는 두고 보자 싶은 마음에 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남편이 밖에 나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죠. 여보세요? 엄마, 뭐해요? 일단 다른 말 안 하고 한 가지 부탁만 할게요. 최서방 가게 이번 달 끝나고 빼버려요. 나 이 인간이랑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니까 괜찮은 변호사도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주시고요. 대뜸 가게를 빼라는 제 말에 엄마는 놀랐고 이혼을 입에 담는 저의 말에 한 번 더 놀라셨죠. 단호한 제 말에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하셨는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갑자기 잘 되는 가게를 왜 빼라는 거니? 그리고 이유는 또 뭐야? 최서방이 너한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했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당장 지금이라도 말해. 내 그놈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전 그날 시모에게 당했던 일, 이후 남편이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와 선을 보고 다니는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날 밤 남편이 잔뜩 취한 채로 통화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지금까지의 내막을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최서방? 아니 그냥 그놈이라고 해. 그놈도 아주 곱게 쳐주는 거니까. 엄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제 자식이랑 나 먹여 살리겠다 사업 말아먹고 제대로 집엔 돈 한 푼도 안 주더니 이제는 제 엄마가 돈 좀 잘 번다고 급에 맞는 여자 만나라 해서 아주 차려입고 성까지 보러 다닌다더라. 뭐라고? 지금 넌 뭐라고 했어? 감히 집에 자식이랑 아내를 두고 밖에서 여자를 만나러 다녀? 그것도 선? 사돈은 대체 정신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니? 엄마도 알잖아. 시어머니 허세란 허세는 아주 미친 사람인 거. 남편 가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나 보지. 나도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안 넘어가려고. 애야 그냥 내가 키우고 이젠 이 징글징글한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엄마는 이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번에 제가 했던 부탁을 알겠다며 들어주었고 우선 제 입으로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더군요. 일단 반응부터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도 다 됐겠다 싶어 그날은 곧장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갔습니다. 분명 저보다 한참 전에 나간 양반이 아직도 가게엔 도착을 안 했더군요. 심기가 불편한 채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주 대놓고 가게에 여자를 떡하니 끼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있으니 퍼뜩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당신 아주 내가 없으니까 살판이 났구나. 일단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서 찾아온 거니 거기 좀 앉아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피쳐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 우리 짧게 끝내.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화내고 가버리고 다음날부터 가게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뭐 나한테 사과라도 하게? 사과?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과를 해.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겠지. 뭐 이제 그 사과도 필요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잔말 말고 이번 달 내로 이 가게 정리해. 집주인한테 연락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가게를 어떻게 정리해? 당신 집주인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잘 돌아가는 가게를 빼란 소리를 해? 혹시 그 집주인이란 사람하고 짜고 쳤니? 당신 이거 사기야. 제대로 부동산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기한도 한참 남은 걸 내가 왜 빼? 남편은 여자를 끼고 왔으면서도 아주 당당하더군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운운하며 자신은 절대 가게 못 빼겠다고 하는데 아주 기가 찼습니다. 변호사도 부르라 하더군요. 아무튼 난 가게 못 빼. 계약 기간이 떡하니 있는데 내가 왜 빼야 해? 뭐 나랑 법적 공방이라도 하고 싶으면 억지로 밀어붙이든가. 우리 형이 변호사인데 내가 아쉽겠어? 주인이라는 인간이 더 아쉽겠지. 내가 뭘 짜고 쳐. 당신이 법적 공방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알아?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아주 여자랑 하하 호호 재미가 좋은데 그대로 재밌게 놀러 나가지 그래?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고 싶어? 당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이제는 같이 들어온 여자를 겨냥해 말을 하니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그러나 더 당황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의 자식까지 있단 소리를 듣더니 단번에 안색이 변해서 나가버렸죠. 아마 제대로 자기 상황도 말하지 않고 만남을 가진 것 같더군요. 왜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난 단지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 말 듣고 의심하는 거지. 나 가지고 사기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친하긴 하지. 그것도 엄청 가까운 사이. 당신이 원한다면 그 법적인 부분도 내가 잘 전달해 줄게. 왜? 우리가 못할 줄 알았니?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가게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당장 친정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문자로 이렇게 말하고 말이에요. 현장도 나한테 바로 들켰는데 그냥 우리 이혼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라 그렇게 성왔는데 잘 됐네. 그리고 가게는 월 말까지 당장 안 빼면 아마 좋은 콜은 못 볼 테니 알아서 해. 남편은 제 문자 직후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아줄 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당장에 시모와 함께 손잡고 찾아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 소란에 부모님과 저 모두 놀랐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문을 열어 그 둘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화로 조용히 풀어보려 노력하셨지요. 화를 참으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의 반응에 금방 그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지만요. 아니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면 가게 하는 제 자식이 어떻게 쫓아가라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사돈은 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따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된다. 그런 교육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사돈은 제 자식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미세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렇게 나오실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뭐라고요? 뚫리님이라고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자기 자식이 대뜸 저지른 일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의 자식 불륜 저지른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그럼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놈이 나가서 선을 보게끔 자리를 주선해주는 그런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 맞나요? 제 자식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속에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쯤 하시죠. 지금이라도 당장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고소하기 전에. 당신들이 이거 거의 결혼 사기 수준인 건 알고 하는 짓들이야? 뭐? 결혼 사기? 이 아줌마가 말이면 단줄 아나. 우리 집에 변호사 있는 거 그새 잊으셨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디 깜빵 한번 가고 싶어? 그렇게 당당하면 당신네 잘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해. 왜? 우리가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할 만큼 못 사는 걸로 보여? 착각도 유분수지. 우리가 당신들보다 곱절은 더 잘 사니까 그깟 가짜 명품도 제발 버리고 와서 말을 하든가.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시모의 옷차림새까지 지적하며 윽박을 지르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시모가 가진 명품들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모는 엄마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주 약이 올라 죽으려 하더군요. 그게 바로 엄마가 한 말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에요. 시모가 엄마한테 밀리는 듯하자 갑자기 입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하루 실수했다고 어디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틈이라도 만들어주던가요. 당신은 뭐가 잘했다고 입을 열어. 그리고 당신이 변명하는 거 내가 듣고 있어야 할 이유는 있고, 내가 가게 당장 빼라고 했지.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 하루 만에 정리하기 힘들지만 이번 달까지는 빼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지금 장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날 같이 들어온 사람은 그저 사업차 만난 사람이야. 당신 하는 말에 오해하고 그렇게 나가버려서 내가 사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편이 제게 윽박지르듯 말하자 아빠가 나서려 했지만 그런 아빠를 맞고 엄마는 서류를 하나 턱하니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일단 내 딸을 위해서라도 그 가게에선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도 싫거든. 그리고 장모님? 어디서 장모님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엄마가 내민 서류를 본 남편은 파랗게 질려갔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옆에서 슬쩍 서류를 보던 시모는 그대로 넘어갈 듯 하얗게 질려버렸죠. 당신 왜 지금까지 가게 주인이 장모님이라고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어떻게 그 상가 건물을 가지고?
당신 정말 웃긴다. 내가 언제 우리 집이 못 산다 말한 적이나 있었어? 분명 그냥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시작한 관계였지 않아, 우리? 그리고 당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힘들 때 언제 한번 나한테 도움이라도 된 적은 있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랑 무능한 인간 참고 살아줘야 해? 남편이라는 인간은 부동산 서류에 적힌 엄마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자기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냐면서 말이죠. 저는 저와 엄마의 판단이 옳았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 말이에요. 아니 사돈이 얘 가게 주인분? 그렇다면 얘한테 가게 빼라고 했다는 사람이 바로? 그래요, 접니다. 어디 감히 우리 금쪽 같은 자식 뒤통수 후리는 놈한테 그 가격에 가게를 내줍니까? 내 자식이 가게 한다니까 그 가격에 해준 겁니다. 도대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아이고, 제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 예? 한 번만 봐주세요. 너도 얼른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라. 시모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남편도 빨리 사과하라며 남편의 바짓가랑이까지 질질 끌면서 말이에요. 그마저도 남편은 아직 상황 판단이 덜 됐는지 멍한 표정으로 그저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죠. 너 당장 와서 빨리 사과하라니까. 아이고 사돈, 제가 방금은 흥분해서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절대 제가 선보라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도움될까 싶어서 사업한다는 사람 소개해준다는 게 그만. 됐고,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가게 정리하시고 제 건물 전부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계약 기간 못 채운 것들은 내가 다 배상해 드릴 테니 제발 제 자식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얘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응? 저 멍청한 놈이 그 가게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손주 녀석도 어떻게든 잘 키워야 할 거 아니냐. 쟤가 돈을 벌어야 너도 양육비 받아 쓰고 그러지. 제 딸 물고 늘어지려 하지 말고 당장 그 가게 정리하고 봅시다. 어차피 이 결혼도 조만간 없던 사이가 될 거니까 말이에요.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질질 끌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100번도 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 버티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판사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일을 토대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도 제 명의였고 가게도 제 명의로 된 거였거든요. 모두 제 통장을 거친 거래였으니 제 재산이라 돌려받는 건 당연했고 아버지로서 직무유기도 있었으니 위자료도 두둑이 제게 챙겨줘야 했죠. 남편은 이럴 수 없다며 다시 자기가 잘 해보겠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며불며 빌었지만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권까지 잃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순 없었으니 자연스레 아이의 양육권도 제게 돌아왔죠. 아이도 그런 아빠와 같이 살기 싫다고 제게 말했고요. 저런 무능하면서도 돈 앞에서 허황된 꿈에 잔뜩 젖어 사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달고 살았던 제가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고 긴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요즘은 아기 낳기 전엔 혼인신고도 안 하는 부부가 많다는데 제 일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청자님들에게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잔뜩 생기기를 기도해 봅니다.